우선 호전 반응의 정의를 우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전 반응은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몸은 성인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인간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성인의 몸은 60쪽에서 한 100쪽의 정도로 되어 있어요. 키가 크시고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세포가 많겠죠. 근데 이 세포가 500만 개가 1초 안에 죽고 또 살아난다고 해요. 근데 이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로 재생이 되려면 수분과 산소 그리고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독소 속에서 살고 있죠. 영양소 넣기도 바쁜데 보면은 체외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환경오염에 이미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고 또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이제 본인 스스로 있는 상태고 농약이나 음식물에도 많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미 호르몬 균형, 영양 균형, 자율신경 균형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계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호전 반응은 이런 독소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일어나면 이 독소를 배출하려는 과정이에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 계시죠. 막 호전 반응이 와서 분명히 내가 봤을 때 호전 반응인데 병원을 가서 약을 지어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반응인 독소를 배출하려는 작용을 내가 배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독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완전한 진정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를 배출하려는 작용에서 배출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치유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보셨을 분도 계시고 이게 뭐지 하셨을 분도 계시는데 미병, 아건강, 방건강 이 단어는 병이 없음에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역시 나 요즘에 너무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 그래서 병원을 갔어. 근데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 그죠? 그리고 막 계속 설사하고 화장실 잘 못 가는 것 같은데 갔더니 또 장엔 이상이 없대. 근데 더 놀라운 건 약을 줍니다. 이상이 없는데. 그죠? 의사 선생님들은 약을 줘요. 이상이 없다는데. 그건 바로 아마 현대의학과 우리 이제 PM이 추구하는 자연 치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현대의학은 질병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되지만 질병의 완치가 어렵고 필요적이게 부작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열이 나는데 열이 나는 이유를 잡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열제로 열을 내려버리죠. 그죠? 그리고 혈압이면 무조건 혈압 강화제를 먹고 갑상선 호르몬 문제,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항생제 처방을 한단 말이죠. 원인을 알지 않고. 근데 우리 PM은 자연 치유에 포커스, 우리 몸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의 자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자기 치유력을 일깨워 질병을 물리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 생리통, 저희 PM 주스 먹고 나서 생리통 없어지셨다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죠? 근데 생리통 피를 먹기 전에는 생리통이 난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진통제를 먹죠. 그럼 그 달은 어떻게 넘어가? 그럼 그 다음 달에 진통제 안 먹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질병의 포커스를 둬서 그래요. 생리통이 일어나는 요인은 개인별로 다 틀린데 똑같은 약을 먹어서 그걸 잠재우는 거죠. 근데 우리 PM을 먹고 나서 생리통이 없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서 자기 치유력을 일깨워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호전 반응이란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을 극복할 수 있는 내 몸 상태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당연히 아픈 만큼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치유의 핵심이고 그리고 건강 스위치의 전원이 켜지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건강 스위치가 하나씩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깜깜했을 때 앞이 안 보이고 불 탁 켜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건강 스위치의 전원이 켜지는 순간이 바로 호전 반응이 딱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호전 반응이 나와야 내 몸에 주인이 되고 또 호전 반응은 명현 반응 또는 자연 치유 반응 또는 세포 재생, 회복 반응, 체온 상승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호전 반응도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잘 아시면 아마 가이드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요. 반응이 최근에 발병한 증상으로 시작해 과거에 앓은 질병으로 옮겨진다. 이거는 저희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도 처음에 액티바이즈 먹기 전에 인포를 듣잖아요. 최근에 건강 상태. 근데 모든 소비자분들은 지금 어제 증상부터 생각을 해요. 나 어제 좀 잠 못 잔 것 같고, 어제 골프 갔다 왔고, 어제 운동했고, 이게 가장 최근에 거를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액티바이즈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최근에 증상부터 빨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플러시 반응이. 이게 점점 더 들어가면 호전 반응도 최근에 발병한 증상으로 과거에 앓은 질병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기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막 이런 건강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자꾸 폐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침을 계속 하시고 봤더니 너무 어렸을 때 천식을 앓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미처 자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법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가벼운 질병은 호전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며칠 안에 사라져요. 당연히 조금 우리 넘어졌을 때 조금 다친 부위는 호전이 빠르게 낫고 좀 크게 다친 데는 수일이 걸리잖아요. 똑같아요. 반대로 심각하면 호전 반응이 늦게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픈 곳이 더 아픕니다. 당연히. 근데 처음에 PM 제품을 먹을 때 나는 좀 두통이 심한 것 같아서 PM 제품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두통이 더 심해지는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PM 주스를 먹으면서 호전 반응은 아픈 곳이 더 아프다라는 거 아시고 또 반대로 안 아픈 곳도 아파요. 본인만 안 아프다고 느끼는 상태고 그쪽은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였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그룹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룹장님께서 이제 사례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 뇌출혈이 있으셨던 분인데 왼쪽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주스를 마시고 일주일 있다 오른쪽 뇌가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팠던 곳이 치유가 되는 원리인데 근데 그걸 봤더니 이제 왼쪽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주스를 마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얘가 일이 바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바빠지니까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호전 대장님 임명 그룹장님 통해서 알게 된 게 다리를 이렇게 오른쪽 다리 다치면 우리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수일내 가다 보면 왼쪽이 아프죠. 정상인 나이에서 그거를 보상성이라고 해요.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그거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아플 곳도 아프다. 앞으로 분명 질병 상태가 올 수 있는 곳을 아프게 해서 그곳 상태를 알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계신데 파트너 사장님 딸이 조금 유난히 좀 키가 작아가지고 매번 고민 사례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액티바이즈를 먹고 계속 나타나지도 않던 플러시 반응이 허리 쪽에 나타나고 아이도 요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었대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인데 척추뼈 2개가 선천적으로 붙어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마음에는 미리 알았으면 조금 치료를 해서 키를 조금 더 크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액티바이즈의 그런 반응이 아니었으면 몰랐죠. 전혀 몰랐죠. 이렇게 그것도 호전 반응이겠죠. 앞으로 아플 것도 아프다 표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요법과 PM이 하는 자연요법과 그리고 화학요법을 한번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성질은 따뜻하고 차가워 다 반대죠. 체온은 우리는 몸을 올려주고 화학요법은 몸을 내려주고 온도를 그 특성은 전체 치유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화학요법은 아픈 데만 낫게 하죠. 그리고 반응은 그 반응에 대한 걸 호전 반응으로 나타나고 화학요법은 부작용. 기간은 자연요법은 당연히 길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은 짧고 독성은 없고 있고. 근데 이거 딱 봐도 되게 자연요법이 좋죠. 단어가 자연요법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을 할 때는 호전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호전 반응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해요. 나 이거 이제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다시 아프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부작용은 계속 나빠지기만 하고요. 그리고 호전 반응은 힘든 증상도 생기지만 개선되는 증상이 분명히 있고 부작용은 좋아지는 데는 없고 나빠지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 호전 반응은 제품 섭취를 중단하면 반응이 줄어들거나 멈춰요. 네. 그런데 부작용은 섭취를 중단해도 몸에 불편한 상태와 반응은 지속됩니다. 이 상황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그냥 부작용과 호전 반응에 대한 이해만 조금 아셔도 아마 증상을 알기 편할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혈관이 습고 몸이 건강할 때는 혈관이 잘 보입니다. 이거 너무 아플 때 병원 가면 혈관 못 찾아서 링거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링거 놓을 때 더 힘들기도 하고 혈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의 척도는 혈관의 확장 정도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과정에서 아픈 부위가 건강한 부위로 열 때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이 부위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호전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걸 아주 단적인 예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액티바이즈 먹었을 때 NTC 반응이 그런 거예요. NTC 반응 자체가 혈관에 들어갔을 때 혈관을 확장하면서 플러시 반응으로 건강 속도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플러시 반응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신호로 아셔야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거 없애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됐다. 네, 이게 이제 플러시 반응이죠. 이거 제 플러시 반응이에요. 오늘 제가 제 사진을 많이 넣었는데 저는 매일 이럽니다. 매일 이럽니다. 그냥 어차피 저는 3스푼을 먹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다량으로 한 번에 먹기 때문에 이런 반응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 점은 혈관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게 거의 안 없어질 정도로 빨갛잖아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 겪어본 결과 어떠한 플러시가 나와도 당황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거. 근데 이건 이제 혈관의 확장 정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빨개졌다가 가라앉으면 굉장히 개운해요. 아 진짜 건강해지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거. 근데 우리 흔히들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사우나에서밖에 못 느껴요. 근데 사우나 느낌하고 또 틀려. 그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바로 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죠.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수술, 그리고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열로 치료하면 열로 치료할 수 없다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죽는 거죠. 그죠? 열이 없으면 죽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망이 17도 이렇게 30도 이렇게 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주 당연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호전 반응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별로 한번 챕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호전 반응이에요. 감기, 몸살. 병든 세포가 배출되기 위해서 전신의 혈액으로 몰려들면서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노폐물을 청소하려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회복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진짜 아프신 분들의 신호는 초기 신호가 감기라고도 하거든요. 열을 항상 내서 뭔가를 배출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안 오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들어봤죠. 막 진짜 막 벌벌 되는데 막 굉장히 오래 사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감기를 달고 사신다고 하거든요. 이건 근데 그야말로 제가 알고 보니까 호전 반응인 것 같아요. 그분의 호전 반응.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바깥으로 계속 내뱉으려고 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맨날 감기를 달고 살아 하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호전 반응 중이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침 가래는
폐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독소나 고름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지에서 나타나는 고름이 목으로 나타났을 때 가래인 거예요, 형태가.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적혈구의 재생 주기는 120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당뇨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분은 솔직히 아주 적게 4개월은 드셔야 돼요. 4개월 드시고 나서 건강검진을 하셔야 그게 이게 수치가 조금 나아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에 참고하실 분은 건강검진 시기를 너무 앞두고 있는 분이 제품을 드시다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라고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같이 당황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통은 산소 부족이에요. 혈액의 오염으로 뇌에 산소와 영양이 결핍되었을 때 발생을 하고요. 머리로 가는 혈류가 급격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막혔던 댐에 물이 빵 뚫리면은 갑자기 막 속도가 빨라지면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흐르던 똑같은 패턴에 흐르던 혈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빵 되면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게 두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졸림 무기력증이 있죠. 여기 졸림 무기력증이 호전반을 겪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그래도 진행해 볼게요. 호전 반응이니까. 나른한 권태감이 있는데 몸에서 세포를 재생할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뇌와 눈, 시신경에 에너지와 영양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 때문에 졸리고 나른하고 하는 것이고, 이제 휴식을 당연히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호전 반응을 겪고 계시는 분한테 괜찮아질 거야 해서 계속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휴식을 취하시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반대로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뇌에 영양이 공급되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일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다음날 뭔가에 걱정을 해서 일부러 억지로 자려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굳이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이 호전 반응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는 잠이 오지 않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토 증세. 아까 이제 가래랑 똑같이 구토도 위에 점막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위장 내 독소 및 담즙을 빠르게 배출시킬 때 나타나는 건데, 이 안에서 급하다 보니까 위는 위쪽이잖아요. 여기서 두 점을 둬야 되는 게 빠르게 배출시킬 때요. 빠르게. 제가 굉장히 빨리 몸 안에서 빨리 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항문까지 가려면, 화장실로 가려면 너무 급하니까 구토 증상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급하게 구토 증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놀라시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심장 두근거림이 있는데요. 심장 두근거림은 말 그대로 제품을 섭취하면서 혈액이 정화가 되죠. 깨끗하게 혈관이 그러면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혈관이 깨끗하니까 흐르는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죠. 그게 피겠죠.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래 써있다시피 막혀있는 혈관이 뚫려서 부족하던 혈관을 보충하려고 강하게 펌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 두근두근 되는 현상이고, 이 증상은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아니면 그런 이제 류의 약을 섭취하시던 분들이 많이 호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미리 안내를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나는 이런 이력이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 심장 무조건 두근거리니까 놀라시지 마시고 안내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충혈, 눈물, 눈코, 노출도 되는데, 눈은 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간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러면 황달로 오잖아요. 눈하고 간은 세트. 간의 상태가 회복되면서 모세혈관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방과 독소가 부풀어 올라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이게 이제 눈충혈로 될 수 있는데, 방법은 처음에 이제 냉찜질을 조금 바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하루 이틀. 그리고 나서 이제 3, 4일째는 조금 더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온찜질로 바꿔서 해주면 확실히 빨라요. 요정 연주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사진 사례가 나오는데,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신랑이신데, 이분은 이제 지방간이 있었어요. 지방간. 네, 지방간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분 호전받는 이분은 몰라요. 통증이 이렇게 이 보면 되게 진짜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눈 충혈되시는 분들 거의 보시면 통증이 없으세요. 네,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본인이 몰랐어요. 이 정도인데 앞에 사람이 알려줬대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돼서 봤더니 이렇다고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와도 냉찜질 해주시고 온찜질 해주시면 충분히 가라앉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리고 설사, 변비, 방귀 이렇게 다 보시면 장내 환경에 문제죠. 장이잖아요.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장에 있던 습변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나오는 게 이제 변비고, 이제 장에 찬 기운을 동반해 유해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긴 게 설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배 차가우면 설사하잖아요. 차가운 아이스크림 아이들 많이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이렇듯이 차가운 거에 조금 장이 노출되면 설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설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스 먹고 설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찬 기운을 내보내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막 어렵게, 너무 클하게 생각을 안 하시면 우선 편하실 것 같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사례가 나오죠. 이거는 저예요. 오른쪽. 네, 저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 호전이 이렇게 왔었어요. 가스. 이게 다이어트 사진이 아니에요. 가스. 그죠? 뭐 이렇게 뿌듯하신가? 사진 찍어놓기 잘했어. 네, 정말로. 진짜 이건 좀 통증이 없었을 때요. 계속 부풀어. 네, 그쵸. 근데 이게 가스가 하다가 그것도 되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한 하루 나절은 간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갔었어요. 호전을 잘 몰랐을 때. 근데 응급실 대기가 너무 길었고, 그래서 끝내는 집에 돌아왔어요. 통증이 조금 있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방구를 못 꼈던 것 같아요, 그냥 얘 그새 찼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호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가스 배출이 굉장히 우렁차게 되는 부러워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원래 저는 그 전 타사에 있었을 때도 장 때문에 저는 제품을 알게 됐었거든요. 너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그냥 설사만 안 해도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제품을 먹으면서 설사를 하더라도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PM을 먹으면서 쌓였던 것들이 나름 이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쉬거나 붓고 통증이 있다. 이건 이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갑상선은 우리 머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수령해서 우리 몸에 명령을 전달하는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해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러신 분들은 목이 부을 수 있고요. 또 목이 붓거나 이에 따른 통증은 좁아진 목 부분의 갑상선과 목 부의 혈관들이 확장돼 개선되면서 일어나는 호전 반응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죠. 보면은 왼쪽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 목이 이렇게 펠리콘처럼 약간, 이게 실제로 보면 조금 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랬나 봐요. 호전 반응이 좀 세게 왔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왔는데, 아까 말대로 저는 통증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까 배 가스도 그렇고 이 목도 그렇고 이상한 데가 없어요. 빵! 그래요. 갑자기 목도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갑자기 밥 먹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목이 이상해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봤더니 갑상선이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였었던 것 같고요. 몸에서 냄새 나는 것도 몸 안의 독소를 땀과 함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피부의 호전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하신 분들은 냄새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몸 전체 장기에서 해독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입냄새, 막 습변 냄새, 소변 냄새가 평상시보다 나 안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라는 거는 피부 통해서 좀 이렇게 호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 발가락 저림,
가려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손 발가락은 말초 있잖아요. 끝쪽. 그래서 그 말초 혈관의 확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수족냉증이죠. 근데 말초 혈관의 확장으로 신경이 살아나는 호전 반응이고요. 혈관이 청소되면서 좀 원활해지면서 짜릿짜릿 찌릿찌릿하고 저림과 가려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희 액티바이즈 먹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심하면 뭐 저리다가 약간 간지러운 증상까지도 있고, 쉽게 저희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가면 약간 그쵸? 막 찝찝 약간 손끝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 혈관이 갑자기 확 확장되면서 된다. 그리고 따뜻한 물 마사지 손 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잼잼 하는 운동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발 부음이 있죠. 그리고 세포 속 잠재워져 있던 독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오면서 배출되기 직전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와 배설 등 신진대사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처리하려면 몸 안에 들어와 있던 수분들이 옮겨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때 갑자기 늘어난 수분량이 심장에 들어갔을 때 모두 처리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부종을 유발하는데, 반대로 또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기의 상태를 보고 수분을 더 마셔줘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줄이셔야 하는지를 좀 상황을 보시면 알겠고, 이것도 저죠. 왜 이래 소리 나왔어요? 부어요. 얼굴 붓고 이제 저쪽 이제 반대쪽 고개 스톤 심하게. 네. 근데 보시면 이 손이 부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종의 문제도 있지만 봉침, 벌침을 맞던 손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두덩이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진짜 눈두덩이 진짜 있죠. 저는 염증인가 봐요. 그리고 코피 있습니다. 새롭고 튼튼한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몸 안에 있고 병들고 약한 혈액들이 죽어서 죽은 피죠. 죽은 피가 나오는 사용이 되어서 나오는 호전 반응이고요. 또 반대로 뇌혈관에서 혈전이나 지방이 배출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뇌혈관에서 가장 가까운 혈액의 통로는 코라고 해요. 코기 때문에 가장 약한 코의 점막이라서 나오게 되는데 코피일 수도 있습니다. 코피가 나면 그냥 코피 나서 피 이게 아니에요. 이 코피를 통한 호전 반응은 두루마리 휴지를 거의 한 통을 다 씁니다. 이분은 지금 그런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이셨는데, 네, 근데 오랫동안 어린 나이에도 고혈압 약을 20대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확실히 뮤노겐 드시고 성총 드셨을 때 바로 그냥 한 번 터지면 거의 한 통을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데 당연히 놀라시겠지만 놀라시지 않으셔도 돼서 제가 조금 더 자극적인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어요. 이 정도여도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소변의 거품, 악취, 단백뇨, 혈뇨 있죠. 통풍이나 조금 몸이 산성 체질이신 분들한테 되게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몸을 정화하기 위한 호전 반응이죠. 심장은 정수기의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화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그런 성분이 병든 단백질이 나오면서 거품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성인병 환자나 오랫동안 조금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 약을 드셨던 분들은 가끔 혈뇨, 피가 섞여 나오는 소변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혈이죠. 그래서 이제 자궁 내에 쌓여있던 어혈, 이건 어혈이 이제 진짜 죽은 피인데, 이제 가끔 그러신 분들 계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서 난 폐경이 다 끝났어. 근데 생리를 하실 때 갑자기 나 생리해, 나 건강해졌어 다시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건강해진 건 맞아요. 근데 생리가 아닐 확률이 많죠. 어르신들은 자궁 내에 폐경을 거치면서 쌓여있던 찌꺼기, 피찌꺼기, 피 건데기가 다시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갖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역시 이제 체온 상승의 효과로서 호르몬 조절이 되면서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찌꺼기가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열 때문에 체온 상승과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온 상승은
좋은 거예요. 영양이 흡수되어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왜 이렇게 올여름 유난히 더운 거야? 올여름이 덥긴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마 이 호전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열이 발생하면 피부는 열을 조절하기에 땀샘으로 독소를 배출하죠. 우리 불 났을 때 물 뿌리죠. 우리 몸이 막 열나면 우리 몸에서는 땀을 내보내요. 물을 내보내. 열을 식히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땀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열을 조절하려고 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경통, 요통, 관절통도 있습니다. 이제 좀 중년이신 분들은 많은 요 호전 사례를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요. 신경통의 호전 반응은 신경 부위의 통증을 무조건 동반합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20대도 신경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죽어있거나 막혀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면서 통증이 만들어져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 그래서 이 호전을 하시는 분들은 유난히 통증에 조금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장육부가 재생되면서 척추 연골에 산소와 영양이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을 좀 압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이 일자인데 여기 부풀어 오르면 옆에 애들은 불편하겠죠. 자리 막 삐집고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려움 부분입니다. 가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어요. 우선 피부의 부드러기, 피부 염증, 부스럼, 종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할 때 간은 쌓여있는 독을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간의 세포가 재생되면서 온몸에 전신 세포가 세살을 돋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독소, 노폐물, 병든 세포가 피부로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사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호전 반응이 이 가려움이거든요. 이거 둘 다 저예요. 근데 네, 둘 다 저인데 이 사장님들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은 제가 이제 올해 그 월드 투어 마라케시를 따라놓고 한참 너무 신나 있는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하루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뭐 한두 개 올라오다가 빵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선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희한하게 이제는 호전 반응인 걸 알아. 병원 가고 싶진 않아. 자존심이 있잖아요. 병원 가고 싶은데 이제 골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니 병원에 가서 비상약 정도는 타서 가자라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피부과에 보여줬죠. 그랬더니 4주 걸린다는 거 4주. 네, 4주. 회복이 이제 4주 정도 걸리고 약은 그게 너무 독한 거라 일주일밖에 처방이 어렵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우선 처방받았고 주사는 놔줄까요? 해서 괜찮습니다 했어요. 다시 온다 했고 그래서 약은 우선 처방받았으니까 숙제를 했잖아요. 비행기 타도 되잖아요. 4주라고 했잖아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저랑 마라케시 가셨던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3일? 저는 아프리카 물이 저한테 잘 맞는 거기 물 먹자마자 나가지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피부 질환이라면 사람들 아시겠지만 요만한 뾰루지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호전 반응은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세포를 재생해서 제대로 된 영양을 우리 계속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확실히 저는 간이 뭔가 질환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약간 음주를 즐겨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가 나요. 그럼 이렇게 이번에는 다리에 한번 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간이 조금 일을 해야 되는 상태면 이렇게 가려움이나 이런 것이 동반할 수 있고 뾰루지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은 제일 예민한 게 뾰루지예요. 얼굴에 뭐 나면 진짜 예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분의 인포를 들으시고 미리 엄지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이제 고객이세요. 피부 염증이죠. 네. 근데 원래 면역 질환이 있으시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뭔가를 계속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으로만 하다가 이제 기술을 먹고 나서 이런 반응이 되는데, 이분은 당연히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고 소통이 잘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도 흔쾌히 잘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맞은데 이렇게 본인이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소개하신 분이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을 한다면 무조건 괜찮다고만 해야 될 문제도 아닌 건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호전 반응에 대한 솔루션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미지근한 물을 아주 자주 많이 섭취해 주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양을 묻는다면 2리터 이상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 전달을 쉽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염증을 희소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꼭 미지근한 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인 이유는 사람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냉수를 넣어주시면 그거보다 미지근한 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려움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려움, 빨개지고 위통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증세가 심하다면 공복을 피해서 섭취해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수면 체크. 호전 반응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잘 안 주무세요. 근데 잘 그냥 안 주무신다. 이게 양을 좁게 준다. 수면 양이 작다. 이게 아니라 밤 10시부터 2시는 우리 몸에서 자연 회복을 갖는 시기예요. 우리 몸 스스로가 알아서 일을 해서 나 건강해질 거야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10시에서 2시까지 안 자고 계속 2시 넘겨서 자거나 하면은 쉽게 말하면 공장문이 이미 닫힌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공장문이 닫혔는데 그때서 일을 하려면 다음날 일을 마무리한 게 없잖아요. 그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이 무조건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거 하나만 체크해도 저는 요즘에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조금 더 앞당겨서 재울 수 있게끔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리스토를 한 3포를 먹게끔 가이드를 해도 재우셔야 돼요. 우선 재우셔야 호전 반응에 대한 솔루션이 충분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오메가3 섭취를 조금 하나 더 3종에 플러스해서 오메가를 넣는 거. 호전 반응이 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양을 줄이거나 서서히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좀 불편하더라도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참고 보시면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효과를 보고 이렇게 체험 사례를 얻을 수는 있지만 천천히 효과를 좀 보더라도 차츰 몸이 적응하는 편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염두해 주시고 안내를 하시면 좋겠고요. 수십 년간 쌓인 찌꺼기와 이물질을 청소하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한들 고통과 불편함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과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라라는 거는 그쵸,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있는 부분이니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고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는 역할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조금 선물해 줄 수 있는 사장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더 건강한 BGS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